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종원입니다. 예, 예, 이렇게 어르신들 그리고 누님들도 계시고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좀 제가 이렇게 대중 강연은 저 처음 해봅니다. 이제 저 대중 강연은 처음 해봐서 학생들 이제 어린 학생들하고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르신들 그리고 누님들 이렇게 모시고 하려다 보니까 많이 긴장이 되고 또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제가 좀 미숙하더라도 넓게 이제 그 동생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 제목이 공동체 역사,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오이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공동체 역사도 잘 모르고요. 활성화도 잘 모르고 오이도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유인아 과장님께서 저보고 강의를 부탁하셔가지고 조금 공부를 하고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돌아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강의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쉽게 이해하거나 그런 거보다도 좀 느끼고 가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 맨날 듣고 아, 공동체가 중요하다, 뭐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뭐 지식을 전달한다던가 그런 것보다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공동체가 그럼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학자들이 이제 한 말들인데요. 예, 보면은 뭐 힐러리라는 학자는 지리적 특성이나 상호적인 작용 그리고 공통의 연대, 그리고 니스벳이라는 학자는 뭐 친밀성, 감정의 깊이, 응집성, 사회적 응집, 시간적 연속성, 이것을 하나의 공동체 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샤비스라는 학자 역시도 소속감, 상호 영향의식, 욕구 충족, 통합, 정서적 연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이러한 석학들이 얘기한 공동체의 정의를 얘기해 봤을 때 일상적인 생활이나 상호작용, 문화적 공유, 연대성, 구성된 공통된 그 사회적 구조, 뭐 유사한 관심, 소속감, 이것들이 공동체 정신으로 이렇게 얘기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강의다 보니까 정리를 했지만 사실 와닿지가 않잖아요. 자, 공동체가 무엇인지 사실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공동체의 범위를 어디로 둘 것인가. 자, 우리 요새 지구촌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공동체가 지구촌이잖아요. 사실 그건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저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제가 이제 그 와이프랑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월급이 오를 때마다 기부를 조금씩 하자라고 해서 우리 지구촌에 사니까 좀 어려운 아이를 돕자 해서 저쪽 남수단의 어린 아이를 이렇게 돕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어렸다가 이제 지금 몇 년 되니까 이게 이만큼 컸어요. 그 보면서 기분이 좋죠. 아, 얘가 그래도 내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그거 받아서 이렇게 잘 먹어서 이렇게 살이 올랐나? 이게 괜히 그냥 그런 기대가 되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를 볼 수도 없고 그냥 말도 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 공동체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가 공동체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저희 누님 앞에 누님, 예, 어디까지가 공동체인 것 같아요? 전 세계. 그러니까 그건 지구촌이고요. 그냥 생각해봤을 때, 예, 예. 나 외에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혼자 있어도. 아니, 나 외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죠?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요새 사이버 공간이 있잖아요. SNS라는 것을 통해서 사이버로도 하나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연대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떠한 뭔가 공통된 무엇인가 있어야지 그게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은 저희 어르신들 중에 586 개띠 모임 하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586 개띠 모임이 유독 있어요. 그렇죠? 자, 그 공동체에 왜 모였을까요, 그러면요? 586 개띠 모임은요? 예? 개띠라는 거 하나만으로 모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왜 모일까? 사람이 외롭기 때문에 모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은 모임을 좋아하는가? 여기 뭔가 모이려고 그러고 같이 뭔가 하려고 그러고. 근데 모이면 또 싸우잖아요. 싸우는데도 모이고. 예, 꼭 모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모인단 말이죠. 그 모임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일상적으로 그냥 만나는 거고 같이 만나서 서로 뭐 교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공유하는 게 있고 뭐 어떤 분들은 고스톱을 좋아하면 고스톱기, 그게 문화적 공유죠.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대성, 뭔가 같이 이렇게 해서 보면 끈끈한 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통된 사회적 구조, 뭔가 같은 하나의 구조 속에서 얽혀 들어가는 거죠. 관심, 소속감, 뭐 다른 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거는 매우 자연 발생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공동체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는 사실 이 수업 디자인 할 때 이걸 1시간 해서 이게 2시간 하고 그 다음 걸 2시간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건 너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공동체 역사 이게 2시간 하면은 제가 좀 먹물을 좀 먹었다고 막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체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 인간이란 종이 태어나서 자,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생존을 하는 데는 2가지 재생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종적이고 횡적인 2가지가 필요한데 이 재생산을 계속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재생산을 해야 될까요? 2가지 재생산. 자, 이렇게 종적으로는 무슨 재생산을 해야 될까요? 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이 횡적으로는 말 그대로 새끼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새끼를 낳고 먹고 살고,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요게 더 중요하죠? 일단 오늘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내가 살아야 내 존재가, 내 씨가 이렇게 밤에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애가 나오는 거죠. 일단 요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계속 뭔가 우리 인간이란 종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체에서 생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7가지 감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7가지 감정. 선생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예, 예, 요까지는 잘하세요. 예, 예, 제가 한문을 몰라서, 예, 한문을 잘 못해서. 예. 아, 5가 아니에요. 5가 아니고. 그거 5는 겹치기 때문에. 예. 요거만데. 예, 996, 예, 996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 다 아는 겁니다. 그렇죠? 기쁘고, 화나고, 사랑하고, 기쁘고, 슬프고, 두렵고, 뭔가 필요로 하고. 이 중에, 자, 가장 중요한 인간의 심성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심성.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무엇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할까요? 그죠? 요거죠. 요거라고 이제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만약에, 자, 우리 선사시대니까 동굴에서 어인신이 눈을 아침에 딱 떴어요. 그럼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들까요? 그렇죠. 뭘 해서 먹을까? 왜 그렇죠?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오늘 일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과연 밖에 나가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오늘이 걱정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중에 어떤 거겠습니까? 요거죠. 두려움이죠. 두려움 감정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즉, 두려움이 이제 눈을 딱 떴을 때 선사시대 그 원시인들이 눈을 딱 떴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 오늘 뭘 먹고 살지? 왜? 내가 일단 살아야 뭔가 아이를 낳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내 처자식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즉, 횡적 재생산과 종적 생산성에서 내가 일단 살아야 되는 거죠.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생존하는데 이 두려움이 작용하는 거죠. 두려움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두려움 없애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저기 학부모님께서 계시는데 걱정이 되세요? 안 되세요? 저기 아드님 데려오신 것 같은데. 안 되세요? 저기 아드님 데리고 오셨죠? 예. 아드님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십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다 먹고 살기 위한 걱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제가 이제 취업 경력 개발 담당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막 미치겠어요. 애들이 정신이 없어요. 이게 애들이 곱게 자라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사회에 나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너무 때가 안 묻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널 왜, 내가 만약에 회사 사장이면 널 왜 뽑아야 되냐고. 네가 지금 이런데 왜 뽑아야 되냐고 그래도 뽑아주겠죠. 이렇게 해맑게 웃어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감정은 두려움인데 학생들이 두려움이 없다는 건 좀 부모님들이 너무 과잉적으로 이렇게 내가 좀 잘못해도 부모님이 다 해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담이고요. 예.
이 두려움 속에서 아침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아침을 시작하게 되면은, 자, 그럼 선사시대 원시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그, 먹고 사는 방법. 우리 옛날 공부했을 때, 자,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뭐와 뭐? 예, 수렵과 채집이죠. 예. 이게 항상 이게 바뀌잖아요. 순서도 안 바뀌어요. 채집과 수렵이라고 얘기 안 하고 항상 수렵과 채집이죠. 이게 우리 암기식 공부에 이게 노예가 되는 게 이게 보이는 거죠. 자, 수렵과 채집이 있어요. 그렇죠? 수렵은 말 그대로 사냥을 하는 거고요. 채집은 뭐 따오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먹고 살아요. 근데 요 두 개의 방법밖에 없었겠습니까? 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쳐 주죠. 예. 뭐가 있을까요? 이 두 개 외에? 예. 아, 그렇죠. 뺏어오면 되잖아요. 뺏어오면 되잖아요. 예, 이게 뭐야? 이 방법이 있잖아요. 아, 가장 쉬운 방법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예, 노략질. 예, 노략질. 예. 예, 요거 뺏어오면 되잖아요. 뺏어오면은 가장 쉬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수렵할 필요도 없고 채집할 필요도 없고 약탈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 뭐 할 필요 없잖아요. 남의 거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폭력이 수반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체의 탄생을 봤을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 폭력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즉 어떠한 하나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공동체가 있다면, 자, 이 생존을 위한 공동체는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즐겁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오늘을 살기 위해서 뭉치는 거죠, 말 그대로. 동물적인 거죠,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동물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 안에는 분명히 이렇게 힘센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는 분명히 힘이 약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죠. 이렇게 힘센 사람과 힘세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뭐에 노출되어 있다? 폭력에 노출되는 거죠. 왜? 얘네들은 힘센 애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죠. 왜? 힘이 없으니까. 이 폭력에 노출되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에 느끼는 거죠. 왜? 제가 언제 와서 내가 술을 피운 걸 뺏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면은 줘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 그거는 약육강식의 그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즉, 여기 두려움과의 투쟁인 거죠, 말 그대로. 두려움과의 투쟁. 두렵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의탁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힘센 사람한테. 자, 근데, 자, 요거는 이제 요 마을 안에 이제 요 옆 동굴 뭐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근데 여기만 있나요? 여기만 폭력이 노출됐나요? 약탈은 요 내부에서도 일어나지만 어떻게 일어나죠? 외부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쵸? 옆에 그 도토리밭에 도토리를 다 먹어가지고 옆 동네에서 쫓아옵니다. 여기 이 A 공동체에 가면은 도토리가 많다더라. 우리 그쪽 가자. 여기 더 큰 놈들이 오는 거죠. 더 큰 놈들이. 더 힘센 놈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힘 없는 놈 입장에서는 얘를 원망하겠죠. 야, 넌 맨날 나한테 막 말이야, 힘세다고 그러더니만 좀 한번 어떻게 좀 해봐. 그럼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방법. 이때 힘이 없다고 치면은 도망가든지 아니면 또 주든지. 결국에는 그 기초적인 이 그 공동체의 역사를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한 문제고요. 결국에는 소유와 권력이 여기서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힘센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힘세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분명히 힘센 사람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선사시대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죠? 무슨 기 할 때? 예, 그렇죠. 예,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그렇죠. 청동기, 철기. 자, 이게 뭘로 나눈 겁니까, 이게? 그 무슨 도구? 이래서 우리 교육이, 공교육이 무너진 거예요, 공교육이. 안 가르치잖아요.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뭐겠어요, 이게. 자, 우리 아버님, 열심히 돌아다니가 철을 하나 발견했어요. 진짜 귀한 철. 그거 갖다 뭐 만드시겠어요? 무기를 만드실 거예요, 무기. 진짜 귀한 게 있는데 그거 갖다 괭이를 만들겠냐고요. 진짜 청동기 어렵게 하나 구했는데 그거 갖다가 그거 뭐 만들겠어요, 뭐를. 무기를 만든 거죠. 왜? 무슨 수단을 갖기 위해서? 폭력의 수단을 갖기 위해서. 왜? 그게 나한테 뭐에 유리하니까. 생존에 유리하니까. 막 생존을 위한 겁니다. 생존을 위한 거. 다른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폭력의 수단을 갖는 거죠. 자, 이거, 이거 도구,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걸로 나누는데, 이거 다
무기죠, 무기. 무기체계, 무기체계. 자, 그리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들이 하나 생기면은 그 안은 어떻죠? 이 폭력을 가진 사람, 지배자의 논리가 항상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예전에 보고 있는, 멀리 우리 여행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쵸? 그 위대한 우리 인류의 엽적들을 보십시오. 보면은, 뭐 피라미드니, 만리장성이니, 그 유럽에 있는 성들이니, 그거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봤을 땐 좋지만, 그거 어때 보여요? 그거 만들 때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무지하게 힘들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냐고. 왜 했겠어요? 이거죠, 이거. 누군가는 지배하고 누군가는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짓는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리고 그 뭐 벽화라든지 그 아름다운 그 옛날에 아름다웠던 것들 그거 다 뭐죠? 즉 지배자를 찬양하는 듯한 그러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 초기의 그 공동체에서는 초기에 이제 공동체, 이 원시 시대, 선사 시대의 공동체는 그냥 생존을 위한 하나의 공동체로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 안에서 문화가 생겨나는 거죠. 즉 다음 걸 보시면요. 자, 시족사회로 말 그대로 애를 계속 낳아가는 시족사회고, 그리고 농업혁명을 하면서 즉 뭔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러한 그 계급적인 사회는 더 공고화되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특히 우리 미실이라는 예전에 선덕여왕 드라마 다 보셨죠? 예. 선덕여왕 보면 왕이 힘이 더 셉니까? 그죠? 미실이 힘이 더 셉니까? 그죠? 고현정, 그죠? 고현정이 힘이 더 세죠? 근데 고현정이 뭐 갖다가 막 장난을 치죠? 그 달력을 입수해가지고 일식 같은 걸 알아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일식이 나타나면 뭔가 두려움을 갖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권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권력이 공고화되고 혈통과 신분과 계급과 종교에 의해서 하나의 이러한 피라미드형 구조가 생기면서 각자의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죠. 하층민은 하층민대로 모여 살고요. 자, 뭐 중인들은 중인들끼리, 그리고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모여 있는 이러한 하나의 계급적인 그 공동체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문화들이 하나의 꽃으로 피어나가는 거죠. 말 그대로 뭐 예전에는 뭐 막사발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고가의 이렇게 그 진품 명품으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층민들이 썼지만 매우 귀중한 것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전승이 되어 내려오는 거죠. 말 그대로요. 자, 이게 이제 공동체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대로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자, 근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의 공동체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발현이 됩니다. 자, 즉, 폭력이란 거는 지금까지도 우리 인류의 역사는 말 그대로 폭력의 역사인 거죠.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고 계속 막 그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쵸? 예, 말 그대로.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권력을 잡기 위한 거잖아요. 그 방향이 좀 다르다는 것 뿐이죠. 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끝난 정도전 보시면은 정도전에 그 드라마 보셨죠? 네, 드라마 보면은 그 마지막에 정도전이 사병 혁파를 외칩니다. 사병 혁파를 왜 외쳤을까요? 왜? 사병을 혁파해야 된다. 그렇죠. 중앙집권 왕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즉 뭔가 그 이제 이 얘기는 안 드려도 되는데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국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 폭력의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폭력을 독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 그 중세시대 때 뭐 이럴 때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노비로 태어났어요. 제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언제 압니까? 그쵸? 노비 목숨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쵸? 언제 잘못하지 않으면 뜯어 말지도 모르는 거고. 자, 서구 시대로 봤을 때, 서양에 봤을 때도 보면은 그 농노들은 언제 내 자유가 박탈될지도 모르고 언제 내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즉, 국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폭력을 독점한다. 즉, 폭력을 누군가가 독점함으로 인해서 그 제도가 하나의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도 남자기 때문에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던 여자를 뚝 때렸습니다. 그리고 막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죠? 경찰서에 가죠. 근데 그 여성분의 오빠는 조폭이에요.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저를 뚜렷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도 감방에 가죠. 왜 그렇죠? 저는 나쁜 짓 한 저를 두드려 팬 건데 왜 그 사람은 감방에 가는 거죠? 폭력을 썼기 때문에.
즉 폭력을 쓸 수 있는 주체는 뭐밖에 없다고요? 국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밖에 없다. 이게 폭력의 독점이에요. 말 그대로 폭력을 독점한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모든 폭력의 수단을 다 국가한테 양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생존에 유리하다고요. 그게 현대적인 국가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우리 밤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내가 누가 와서 나를 죽일 거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폭력의 독점 상황. 자, 그리고 이 권력을 갖다가 한 명이 잡나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잡고 있죠? 그렇죠? 권력을 분립해서 갖고 있잖아요. 대통령과 법원과 그리고 의회 이렇게 3권 분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폭력의 독점 상태를 묘사한 것이 헌법인 겁니다. 즉 헌법. 즉 헌법이란 건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자, 예를 들면은 두 개의 파트 중에 하나는 기본권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기본권을 갖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는 이 폭력의 독점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의 조직. 이 두 가지 나눠지는데요. 자, 말 그대로 결국에는 이 폭력의 역사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커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세와 근대는 정말로 달라요. 중세까지는 이 폭력을 왕이라는 하나의 정점을 놓고선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살았다면은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형성됐다면은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는 굉장히 다르게 변화가 됩니다. 자, 중세와 근대. 자, 서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들어보셨을 텐데. 예? 아, 그렇죠. 뭐 르네상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예. 자, 르네상스로 많이 우리 근대는 모던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근대라는 거 중세와 다르게 뭐가 근대길래 우리 모던이라는 말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야, 모던하다라는 말 하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TV 홈쇼핑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홈쇼핑 보면은 이 얘기가 한 3,000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모던한 디자인이 어떻고 이게 분위기가 모던하고 모던이란 말을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르네상스란 말도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저희 강남에 가면 호텔도 하나 있잖아요. 르네상스 호텔도 있고, 저희 전국에 가면은 르네상스 커피숍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좀 촌스러워서 없었는데, 옛날에 자댕 이런 거 있었을 때, 그때는 르네상스 커피숍 없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우리는 근대라는 말을 좋아하냐 이거죠. 왜? 자, 서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예요. 자, 중세는 뭐고, 근대는 뭐길래? 자, 중세를 한마디로, 여기 어머니 잘 말씀하셨어요. 예. 딱 한마디로 요거죠. 신이에요, 신. 자, 신에서 근대는 뭘로 온 거죠? 예, 정확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신에서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중세 때 생각해봐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요번에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게 신의 뜻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중세적인 마인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굉장히 중세적인 마인드죠. 자, 농노가 됐어요. 근데 노예로 태어났어요. 왜 그런 거죠? 신의 뜻인 거예요, 그냥. 예.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연재해가 일어났냐? 신의 뜻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신의 뜻인 거예요. 다 모든 게 신의 뜻인 거예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가 왜 동쪽에서 서쪽이지? 신의 뜻인 거예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학도 필요 없는 거예요. 과학도. 신의 섭리를 찾아서 그 신의 섭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신이 뭐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거니까?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거니까.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니까. 신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니까. 신의 섭리를 이해하고 신을 찬양하는 거, 그걸로 모든 게 다 귀결됐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자, 르네상스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예, 그 문예부분들하고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운동으로 바꾸셔야 돼요. 문예부 운동은,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 문예 부분보다는 인본주의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즉 이제 신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왜? 난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죽겠는데, 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힘들었는데 이 신은 못 믿겠다 이거죠. 그때 르네상스도 일어나고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인간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왠지 인간이 신과 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인간에 대한 이성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아니야. 신이 아니야. 우리 인간이 드디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드디어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렇게 했거나 믿음이 생긴 거죠. 근대에서. 그러면서 농노들이 그 거기 갇혀서 살던 공동체, 그 쪼붓쪼붓하게 살던 공동체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도 보면은 우리 공동체를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근대화되면서 우리가 고향을 떠나게 되죠. 이촌향도하게 되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인간 이성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 그냥 여담 삼아서요. 이거 이제 모던 다음에 포스트 모던이잖아요. 그 포스트 모던은 뭐겠습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아, 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서 중세에서 근대로 왔으니까 근대에서 포스트 모던 후기 근대로 가면 뭐겠어요? 예, 요거 못 믿겠다 이거죠. 예. 인간에 대해 못 믿겠다 이거죠. 그 간단합니다. 포스트 모던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포스트 모던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왠지 포스트 모던하고 뭐 아방가르드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포스트 모던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인간에 대해서 못 믿겠다 이거예요. 왜? 인간이 뭔가 우리를 다 이렇게 해방시켜 줄 것 같았는데, 인간 이성이 가장 발현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뭐 계속 한국전쟁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60년대에 존 레논 있죠. 존 레논. 예, 이메이진 이런 노래들이 이제 그때 이제 후기 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할 태동될 그쯤에 이제 많이 불렸던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즉 근대는 말 그대로 여기 많이 지나갔네. 예. 자, 말 그대로 근대에서는 이렇게 전통적인 공동체가 파괴하기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도 이제 근대화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전통적인 시족사회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공동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촌향도가 되죠. 이촌향도. 즉, 여기 시흥에서 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몇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한 분, 두 분, 세 분. 예, 세 분 말고는 다 여기저기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고향이 청주입니다. 청주인데 이제 여기서 살아야지 못합니까? 저희 직장이 여기니까 여기서 평생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 가서 살 마음은 없고요. 부천이 좋더라고요. 살다 보니까요. 예. 그리고 도심부와 주변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신도시죠. 여기 강남이죠. 예, 강남. 여기 이제 대치동 뭐 그쪽이고 요 밑에 이제 그 밑에 동네고요. 그때 옛날 사진이에요. 이렇게 도심부와 주변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정왕 여기 신도시 아파트 많은 데하고 저쪽 그 대야동 저쪽이랑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즉 뭔가 다른 형태의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의 특성이 변화하고 정신도 변화한다. 자,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주 개념이 떨어지고, 예, 굉장히 정주 개념이 떨어지고요. 다 그냥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한, 그냥 자기 위하고 내가 먹고 소비하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인 거죠. 산업이 없는 거죠, 산업이. 자, 시흥은 어떻습니까? 시흥은. 어떠세요? 예. 어머니. 예? 공장. 그렇죠. 공단이 있으니까 공장. 어머니. 어떤 공동체인 것 같아요? 시흥이라는 전체를 봤을 때. 오이도 빼고요. 예. 글쎄, 예. 여기 형님. 예. 어떤 것 같아요? 시흥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시로 봤을 때. 예, 골고루 다 했죠. 막 복잡해요. 이게 복잡하다 이거 이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뭔가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서울이라는 공동체 도저히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즉 공동체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변화하고 공동체 정신. 그럼 시흥의 정신은 뭐냐 이거죠. 시흥의 정신은. 오이도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오이도는 여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즉 우리가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 즉 근대 인간 이성이 발현된 하나의 그러한 그 공동체인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뭔가 공유된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문화적 공유와 연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뭐로 지금 이 시흥시가 유지되고 있냐 이거죠. 과연 뭐 때문에? 고민해볼 문제라는 얘기죠. 곰곰이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이도를 이제 중심으로 얘기하게 되겠지만, 자, 오이도는 과연 어떠한 공동체냐, 이거예요.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 것인가. 자, 회만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바닷가만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폐총 나온 거 그것만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즉 그런 얘기를 좀 앞으로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자, 즉 시흥과 오이도 지역, 과연 오이도 지역은 어떤 곳이냐 이거죠. 자, 이게 오이도 옛날 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렵게 찾았습니다. 어렵게.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어렵게 이렇게 찾았고요. 이제 이렇게 그 관광 특구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림이고요. 이것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포토샵을 해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오이도 역사공원의 벽화 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이도 지역의 공동체 특성은 무엇일까요? 예. 조개구이. 예. 조개구이. 갯벌. 갯벌. 관광. 예. 예? 빨간 등대. 예. 빨간 등대. 예. 다문화. 칼국수. 예, 오늘 점심 때 칼국수 먹고 왔습니다. 회.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칼국수, 회, 조개구이, 이거는 우리 오이도만의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데도 있나요, 그게?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뭐 어디 가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공유된 게 아니죠. 뭔가 다른 공동체, 우리 공동체만의 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을까요? 패총. 그렇죠. 패총이라는 게 있죠. 네. 패총 아무 데나 막 터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패총이라는 게 있고요. 또 원주민이 없다. 예. 다 이렇게 정주하는 분들보다는 다 이렇게 외지에서 왔다.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제 예. 를 가지고 예. 상평이라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예스러운 이러한 그 분위기가 지금도 이렇게 좀 있고, 갯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고, 이렇게 송도랑 연결돼가지고 여기 그 개발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뭔가 갯벌도 지켜야 되겠고, 여기 뒤에 있는 자연 생태공원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잘 좀 해보고 싶고, 뭔가 좀 복잡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죠? 시아오도 마찬가지로 거기 그 뭐 이것저것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요즘 조금 낮았어요. 그렇죠? 예. 예, 조력 발전도 생기고 그러면서 조금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아울러져 있는 공간이 이 오이도란 공간인 거죠. 저도 잘 오이도를 잘 모릅니다. 뭐 오이도 제가 많이 온 것도 아니고 회 먹으러 가끔 오고, 예.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이런 곳이 있구나. 오다 보면 공장들이 있구나. 시아오가 있구나. 송도랑 되게 가깝구나. 아, 정왕이라는 데가 있구나. 그 정도 아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데 과연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여기 오이도 사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아는 오이도에 대한 인상과 이 오이도에 대한 그 느낌을 넘어서 더 깊이 고민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어디 가나 똑같아요. 어디 가나. 그냥 내가 사는 공간이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말 그대로. 우리 공간은 어떤 공간이어야 될까? 아, 우리 오이도는 어떠한 곳이었으면 좋겠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았는데 이런 그 강좌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선생님들, 여기 모이신 분들께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예, 외지에서 많이 모이신 분들, 여기서 나고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공간일수록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 우리가 요새 유행이잖아요. 스토리텔링이요. 그렇죠? 예. 문화가 있는 공동체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오이도는 어떤 공간이 될 것인가. 자, 말 그대로 막말따나 여기서 그 회나 먹고 뭐 조개구이나 먹고 칼국수나 먹는 공간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우리 가운데에서 이야기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자, 왜 어려운지도 한번 살펴보고 어렵지 않다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문화 공간이 많은 공동체가 있고요. 문화적 공동체가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 글자 차이죠? 네,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광화문 앞에잖아요. 예, 경복궁이 있고, 광화문이 있고,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요 옆에는 요감 삼청동이 있고, 옆에는 인사동이 있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스토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거기다 이렇게 또 돈을 들이니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스토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옆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맨날 좋은 공연들이 막 돌아가는데 공연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이걸 바라세요, 오이도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시설과 물량 투자를 해서 이 오이도에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다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맞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많이, 이게 잘해서 내놓은 게 아니에요. 자, 여기 한편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가보셔서 좋죠? 어땠어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한편 가보시니까. 그래, 남는 건 없으세요? 예. 그냥, 그래도 이거 일단 보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 이제 이석형 군수가 이제 시작을 한 이제 축제고요. 우리가 일단 이 성공한 축제입니다. 성공한 축제고요. 무엇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어요. 근데 저는 결코 이 사례가 좋은 사례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떻게 이제 시작됐냐면은 이 유채꽃밭을 일단 만들었어요. 일단 유채꽃밭을 만들어 놨어요. 관광객들이 오도록. 그러니까 와서 오긴 좋은데 사실 사람들이 유채꽃만 보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거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something new, 뭔가 하나 임팩트 강한 게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비가 나온 겁니다. 유채꽃밭에 3만 마리를 쫙 나비를 풀어놨더니 그 광경이 너무나 환상적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놀이시설 이런 것도 생겨나고 굉장히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잘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이면을 보자 이거죠. 이면을 보자. 자, 그럼 이 나비 어떻게 만들겠어요? 나비. 네, 그렇죠. 실험실에서 부화시키는 겁니다. 3만 마리, 어떨 때 10만 마리.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 축제가 끝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좋은 축제냐라고 봤을 때는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아, 나비들을 인공 부화시켜서 거기에 날아가게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인간이 과연 즐겁기 위해서 해야 될 거냐라고 뭐 전 그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오이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될까요? 자, 유채꽃 뭐 이렇게 뭔가 하나 쫙 개발해가지고 샥 해가지고 물량 투자 샥 해가지고 욕 얻어먹어도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처음에는요. 이 군수가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고요. 굉장히 성공했고 굉장히 존경받아 마땅한 일을 한 거예요. 왜? 한평은 아무것도 없던 그런 아주 그냥 뭐 속된 말로 듣보잡 지자체였는데 거기를 이렇게 알려냈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과연 오이도에 공동체를 만든다. 오이도에 뭔가 의미 있는 스토리 있는 공동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롤모델이 될 수 있겠냐 이거죠. 과연. 이게 될 수도 있겠죠. 예, 뭐 이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건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즉 문화적 공간이 많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성미산 마을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미산 마을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가보셨잖아요? 가보셨어요? 예. 어머니 갔다 오시니까 어떤 느낌이셨던가요? 복잡한 서울 한복판인데도 예. 좀 의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도 나름 그 동네 사람들 행복하겠다 그런 느낌이 그렇죠. 거기 처음에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동네예요. 그냥 평범한 동네인데 그 안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가서 찍은 거예요. 예, 제가 가서 찍은 거고요. 여기 이제 성미산 학교입니다. 성미산 학교고요. 예. 학교에 그 쉼터 공간이에요. 쉼터 공간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고요. 예, 여기 놀이터고요. 여기 이제 같이 공동 생활을 하는 소행주라는 그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자금나무라는 카페가 있고요. 여기 이건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만 보여드린 거고요. 예, 여기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되살림 가게를 재활용하는 가게고요. 예, 그 안에 내부 모습이고 동네 부엌 여기 그 반찬 만들어 파는 가게고요.
여기 밥상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이제 문화 행사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걸 제가 찍어온 거고요. 예. 여기 글쓰기 교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마포 희망 나눔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카페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그 노닥노닥 거린 거죠. 아낭들이 모여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문화 그 포스터들, 뭐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집들이 되겠습니다. 소행주가 되겠고요. 이게 뭐 성미산 학교 이제 여기서 학교가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새로운 집을 하나 또 짓고 있습니다. 그 이제 1층이고요.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진짜 이 마을을 만든 분의 한번 특강 유창복 씨 한번 마을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도 차원대 이렇게 남 얘기 들으러 오셔서 애쓰십니다. 저는 여기서 뭐 멀지 않은 곳에 삽니다. 강 건너면 바로 마포 성산동이 있는데 거기 작은 산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한 10수년, 한 15년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사를 갔는데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돼 있으니까 저는 그 동네에서 제 2의 인생을 보낸 셈이고 저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저희 집에한테는 아마 고향이겠지요. 제가 오늘은 그 마을살이, 제가 15년 한 그 마을살이를 좀 여러분 앞에서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성미산 하면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도시 속 섬 같은 산입니다. 주변에 따개비들처럼 집들이 옹기종기 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다닥다닥 답답할 정도로 밀집돼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롭게 있는 산이 성미산입니다. 이 산에 17년 전에 20여 가구의 맞벌이 부부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민들레 씨가 바람에 날려 자리 잡듯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기르고 싶어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공동류가 어린이집을 이 마을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모였습니다. 20여 가구가 모여서 함께 기르자고 모여서 마당에 있는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름한 2층 양옥집을 구해서 아이들을 같이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터전을 구하고 아이를 같이 기르기로 시작한 순간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의견이 안 맞습니다. 결론이 안 납니다. 아이가 10명이면 의견이 10개입니다. 부모들 모두가 다 교육학 박사입니다. 이 박사들은요 절대 양보가 안 됩니다. 왜? 지 새끼 일이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길어집니다. 결론이 안 납니다. 놀립니다. 우리는 회의주의자들이야. 이래서 무슨 일을 하겠어?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회의 때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자기 얘기를 무수히 쏟아붓고 나의 욕구와 욕망과 우리 아이를 얘기했는데 어느덧 얘기가 잦아듭니다. 왜일까요? 내가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회의가 30분이 더 길어집니다. 참습니다. 내가 얘기를 안 한 순간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말문을 닫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통의 시작입니다. 요새 소통 이야기 많이 하죠. 소통의 핵심이 뭡니까? 너무 얘기 듣기입니다. 말 그대로 듣지 말고 그 속에 배경을 잘 살펴서 듣자. 이게 소통의 핵심 아닙니까? 아이들 키우러 모여가지고 어른들이 키 크고 있었던 셈입니다. 아이들이 큽니다. 초등학교를 갑니다. 담임이 부릅니다. 기대 반, 걱정 반 갑니다. 담임 선생님 하시는 말씀. 얘가 숙제를 안 해옵니다. 덜컹합니다.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올까? 한글 안 떼시고 학교를 보내셨나봐요. 알림장을 못 쓰네요. 저도 띵. 저 그 한글 가르치려고 학교 보낸 건데요. 이 선생님이 더 황당한 일입니다. 안 되겠구나. 방과후 교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같은 놈은 어린이집도 만들었는데 반일째 방과후에 못 만들어? 엄마들이 어린이집 하면서 내공을 쌓았던 겁니다. 쉽게 방과후 교실을 만듭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5가구가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나들이를 하는데 후부터 동네가 수군거립니다.
이사 간대 그 집들. 얘기를 듣고 보니 아이를 대안학교 보내겠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심란합니다. 애 키우려고 모여가지고 어른들끼리 살만해졌는데 또 그놈의 애들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헤어져야 된다고 뒤숭숭합니다. 이럴 때 어떤 엄마가 외치듯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 만들면 안 돼? 2주 후에 엄마 셋, 아빠 둘이 뭉쳤습니다. 대안학교 토론회 합니다라고 말에 방이 붙습니다. 그 5 가구의 부모들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대안 초등학교 하나 만듭시다.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같이 키웠는데 초등학교도 같이 키웁시다. 이사 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어떤 엄마가 손을 듭니다. 반대를 합니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우리 집에 4학년이라고 내일 모레 중학생 된다고 중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다. 그러면 중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 손을 듭니다. 우리 집에 중3이라고. 중학교 만드는 데까지 넘어가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고등학교지. 고등학교 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초중고 12년제 대안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성미산 마을 사람들은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무슨 12년제 교육 철학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화제니까 그걸 다 바구니에 주워 담습니다. 왜?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린 게 없거든요. 다 옳거든. 다 담습니다. 그 다음부터 12년제 교육 철학을 찾아 헤맵니다. 찾으면 나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서 성민산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협도 만듭니다. 87명의 조합원입니다. 첫 그 조합의 숫자가 87명. 이게 다 어린이집 방과 후 조합원들이죠. 이 부모들이 발기를 해서 생협을 만듭니다. 처음에 매출이 미미했지만 올해로 10년째 됩니다. 조합원이 지금 몇 가구일까요? 87가구에서 출발했던 생협이 10년 만에 5,000가구입니다. 한 1년 매출이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50억을 육박합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안 부럽습니다. 성미산 마을의 작은 동네에 이렇게 커다란 마을 기업이 탄생해서 성장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협동조합은 이 5,000가구 모두가 다 사장님입니다. 모두가 다 주인입니다. 또 이 5,000가구 모두가 다 이용자, 소비자입니다. 성미산 마을은 이렇게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듭니다. 시장에서 잘 없어? 마땅치 않아? 국가?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아쉬운 놈이 우물 팝니다. 지가 합니다. 근데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한다. 단 같이 한다. 함께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즐겁게 한다. 하고 싶은 사람끼리 하면은요,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10번 싸울 거 5번만 싸워도 됩니다. 작은 나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동네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아토피 아이가 있었어요. 여름에 애들이, 친구들이 먹는 아이스크림 못 먹으니까 애가 난리를 친 거예요. 엄마가 너무 괴로워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엄마들이 또 고민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엄마가, 야, 아토피 아이들도 먹어도 되는 뭐 그런 아이스크림 없어? 자, 우리 생협 있잖아. 생협에서 과일 사다가, 유기농 과일 사다가 해주면 안 돼? 맞아. 야, 우리 집에 안 쓰는 믹서기 큰 거 있어. 우리 집에 모여라,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작업이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시제품이 나옵니다. 이 엄마들 이제 뭐 합니까? 임상 실험을 해봐야죠. 아토피에 부릅니다. 먹입니다. 그 다음날 얘가 자고 아침에 그 엄마가 무슨 소리 하는지 듣습니다. 혹시 자다가 긁었는지 안 긁었는지.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어요. 야, 아이스크림 또 없냐? 성공이다. 그 순간 맨날 우리가 해줘야 되냐 이제? 다른 엄마, 야, 엎어진 짐이 쉬어간다고 아이스크림 기계 하나 사자. 아토피 애들만 먹이냐? 우리 집 애들도 먹이자. 그래, 중고 30만 원이면 산다더라. 엄마 5이 6만 원씩 냅니다. 엄마가 또 안을 냅니다. 야,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고 가게 하나 차리자. 이참에 우리 사장 한번 내보자. 이래 된 겁니다. 자, 가게를 얻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격을 정합니다. 2,000원이 됩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왜 2,000원인데? 안 돼, 그냥 2,000원이야. 왜? 야, 아토피 애들 엄마가 2,000원 이상이면 못 사 먹이지. 야, 그래도 원가 계산 해보고 가격을 매겨야지. 안 돼.
따져보자. 원가를 따져봅니다. 당연히 넘지요. 거기서 토론은 스톱합니다. 진전이 안 돼요.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안 되면 가격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엄마가 가격을 못 올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엄마가 또 안을 냅니다. 야, 커피 팔자. 어차피 어른들은 베린몸, 어른들한테 커피 팔아서 애들 아이스크림 먹이자. 이래 된 겁니다. 해결이 됐죠. 그런데 1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1년 내내 적자예요. 한 달도 적자가 난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잘 팔리는 거야. 커피는 안 팔리고. 이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 엄마가 들렀어요. 뭐가 고민인데? 아이스크림 참 맛있던구만. 야, 가게 확장해라 이럽니다. 다른 엄마들 뭐야 이거? 1년 동안 적자인데 누구 염장질이냐 지금? 야, 커피가 안 팔린다며. 누가 여기서 커피 사 먹겠냐? 탁자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밀담이 안 돼요. 엄마들 뒷담화가 안 돼요. 아, 동네에서 뭐 추리닝 바람에 테이크아웃 할 일 있습니까? 가게 확장해라. 오케이, 바로 확장합니다. 가게 확장 3개월 만에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250만 원이었던 월 매출이 800만 원으로 뜁니다. 지금 확장 리뉴얼 3년차 1년 매출이 1억입니다. 빚도 갚고요. 적금도 들고요. 시급도 올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축제 장면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이렇게 합니다. 길거리에서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애, 어른, 남녀노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나옵니다. 2007년 어느 날 저 큰 길에서 길을 막고 축제를 했습니다. 이게 차 없는 거리에 축제 공간으로 판을 펼치니까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아, 이게 축제구나. 여기서 함께 노는 거구나. 아, 함께 한다는 것의 꿈, 함께 한다는 것의 마음은 공간에서 피어나는 것이로구나. 이런 커다란 깨달음을 제가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에는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이 동아리들도 축제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른바 2달 작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안 합니다. 딱 2달 합니다. 연극해볼래? 내 팔자에 무슨 연극이야. 나도 왕년엔 좀 했는데 저 서방 만나고부터 내가 이렇다.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야, 딱 2달만 하자. 2달 하고 공연하고 그러고 딱 때려치자. 솔깃합니다. 2달만 하면 돼? 2달에서 공연이 되겠어? 뭐 되든 안 되든 2달만 하고 끝이라는데까지는 뭐 해보지. 이렇게 시작해서 축제 2달 전에 2달 작전을 공고해도 8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첫 달 연습 안 합니다. 10명이 모이기로 했는데 뭐 3명 모이고 5명 모입니다. 왜 안 오냐 이 소리 하다 끝납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공연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연 2주 전, 야, 일주일에 3번을 해야 안 되겠어? 1주 전 새벽까지 합니다. 그런데 공연 전날까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공연 할지 말지를 계속 토론합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날 공연을 시작을 하면은요, 떠나갑니다. 너무나 잘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진짜 잘한 줄 압니다. 또 박수 쳐주면.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의 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극하는 팀도 있고 그림 그리는 팀도 있습니다. 이들이 축제를 끝나고 뒤풀이하는 장소에서 또 극장이 있어서 무엇도 다 합니다. 마을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요 얘기를 듣고 요 그림을 보면 또 새로워 보입니다. 그냥 막 봤지만 예. 한번 이전에 봤던 그림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예, 요게 이제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지하에 1층과 2층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방이라던가 서재라던가 놀이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각자 집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마루죠. 마루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공동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짓고 있는 모습이고요. 4호째 짓고 있습니다. 4호째 짓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주택입니다. 여기 성미산 학교입니다. 학교고요. 지금은 1학년까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2, 3학년이 없어가지고
2, 3학년이 없어서 1학년까지밖에 없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모여 사는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소행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행사들을 이제 아까 그 커피숍 얘기했죠? 이 커피숍이 원래는 여기까지밖에 없었다고 해요. 저는 뭐 그 전에 안 가봤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를 터가지고 이렇게 이제 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가 이제 앞에 보시면은 여기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쪽에 아이스크림 그 통이 있는데 맛있습니다. 먹어보시면은 가서 먹어보시면 맛있을 것 같고요. 이런 포스터들 있고, 나도 강사다 이렇게 해서 마을극장에서 이런 공연들 이렇게, 그리고 그 서로 나눔하는 강의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밥상이에요. 여기는 밥집입니다. 그 전국에 한 30개의 유기농 밥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는 폐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긴 부천에 있는 건데요. 하늘땅이라고요. 여기 하늘땅이라는 데서 갖고 왔어요. 어제 거기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30개 중에 20개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미산 밥상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 동네 부엌이라던가 이렇게 재활용 센터, 그리고 이게 어린이집, 그리고 이렇게 성미산 학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성미산 마을 이제 그 공간을 만들었던 분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분 말씀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 과정이 그냥 어느 순간 하루에 작업해서 하루 모여서 이렇게 돈을 뚜려 부려서 누군가 이거 기획을 해서 디자인해서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즉 서서히 싸워가면서 대화해가면서 어떤 것이 필요했을 때, 즉 우리가 뭔가 공유된 관심과 공유된 무엇인가가 목적이 있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솔루션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 성미산 학교 만든 얘기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런 학교를 만들어야 돼. 그게 아닌 거죠. 우리 학교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기 시작하고 그 과정 속에서 교육 철학이 생겨나고 그 교육 과정들이 정교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말 그대로 이 성미산에는 정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구도심, 옛날 그 어느 지역에나 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도심 속의 한 공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르고 그냥 가시면은 여기가 성미산 마을인지도 몰라요. 저희 와이프랑 처음 갔을 때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너무 유형화된 그 겉모습에 너무 취해 있었다는 거죠. 즉 제가 이 한평 나비축제가 물론 성공한 축제지만 이것이 공동체 만드는, 좋은 공동체 만드는 모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유인 거죠. 이 겉모습에 취하다 보면 이 겉모습이 만약에 엉클어지면은 끝나버리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가 있습니다. 매우 잘 됐어요. 매우 잘 됐는데 그게 그 안에서 내부 조직위원회 안에서 이렇게 티격태격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두 팀으로 나눠져요. 그러면서 지금 아주 쪼그라든 무슨 되게 쪼그라든 그 영화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 즉 무엇인가 유형화된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어느 순간에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유형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가나자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나고야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바로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해 쪽에 붙어 있는 그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이런 성도 있고요. 가나자와 성도 있고, 여기 히카시치야라는 이게 전통 마을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통 상점들이 있고, 약간 외정때 우리 저기 기억하실 분들 모르겠습니다. 그 본정통 나가면은 쭉 이렇게 그 나무로 지은 그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있고, 21세기 미술관이라던가 여기에는 그 겐로쿠엔이라고 일본의 3대 정원이래요. 예, 그 정원이 있고, 이게 유형성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도시가 이제 한 80년대, 90년대 들면서 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버블 경제가 터지면서 마찬가지로 이 도시도 뭔가 활로를 찾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나자 시민예술촌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장이에요.
공장 이제 다 문 닫아버린 공장인데 공장 안을 이렇게 하나의 예술 공간으로 만들면서 그 이 미술관도 그 이후에 만들게 됩니다. 즉 무엇인가 하나의 뭐 유형화된 무엇인가를 만들기보다는 그 안에 스토리와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만들 때 엄청 시끄러웠어요. 이게 되겠냐고. 엄청 시끄러웠지만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 대구 삼덕동 되겠습니다. 네, 삼덕동 이제 그 삼덕동 어떤 곳이냐면요. 그 제가 이제 찍은 사진도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야, 여기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예.